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드로잉, 디지털 채색까지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해요. 저는 아이패드에 있는 프로크리에이트 앱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많이 그렸었는데 요새는 거의 이 아이패드로 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그렸던 연필 드로잉을 한번 깔끔하게 그려본 건데 저는 약간 만화식으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채색을 합니다. 명암이 엄청 부드럽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걸 알고 그림을 그려보기로 해요. 저는 나린더 연필 조금 변형시켜서 스케치를 하는 편입니다. 바로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제가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는 얼굴의 구조가 사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공부하기 위함이에요.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시되 너무 닮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안 보면서 자기 창작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수평선, 수직선 9에 4분의 1 정도를 자릅니다. 자, 턱의 위치 원래는 한 이쯤 됐죠. 이 한 칸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고개를 든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타원을 그릴 겁니다. 그럼 중심점이 여기가 됐기 때문에 턱의 위치는 또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쯤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러프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턱을 그릴 거예요. 자, 턱을 그리는데 제가 아까 잡은 이 위치에 턱을 안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잡습니다. 그거는 아래쪽이 이만큼이 턱 아래쪽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예전에 설명했던 거고 혹시 얼굴 드로잉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멤버십을 확인해 보시거나 제가 만든 학습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몸통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어깨 기울기가 이렇게 됐죠. 보진 않지만 쇄골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아직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얼굴형을 머리통을 다듬고 귀를 여기에 그립니다. 그러면 눈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코는 턱과 실제 우리가 아까 찾은 턱의 위치와 눈썹 사이 가운데 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습니다. 왜냐면 아래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입도 코와 턱의 가운데보다 살짝 위. 자, 이게 기본 가이드라인을 그린 겁니다. 꼭 뒤집어서 확인해 보시면서 자기가 못 봤던 어색한 점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눈은 여기 그냥 반달 모양 눈. 이 눈두덩이 가운데쯤에 위치한다고 보면 돼요. 코는 바로 그리기 어려우면 이렇게 한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보셔도 좋고 입술도 저는 윗입술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자주 그리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뒤집어 가지고 그릴 때는 제가 지금 사진을 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제 그림 안에서 그 비례감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드로잉은 수정이 편하니까 너무 쉽죠. 연필은 다 지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연필 드로잉을 더 좋아합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 밑에 레이어의 투명도를 줄여줍니다. 바로 클린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한 번에 예쁘게 안 그려질 수도 있으니까 두세 번 클린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려보시길 바래요. 눈썹
눈과 눈 사이는 눈 하나 정도의 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콧구멍 위주로만 그립니다. 입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지만 라인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귀, 정면에서 봤을 때는 눈썹과 귀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눈썹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정도. 그런데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이 거리 차이가, 눈썹과 귀의 거리 차이가 꽤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마 머리카락 묘사를 해볼까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선글라스를 그려줄게요. 왜 지금 레이어를 따로 나누냐면 선글라스가 만약에 잘못 그려졌을 때 좀 이동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따로 그리는 겁니다. 한 번에 그리실 분들은 한 번에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눈의 위치가 조금 달라진 느낌 보이시나요? 이렇게 좌우 반전을 할 때는 꼭 좌우 반전을 통해서 비율을 맞춰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입도 살짝 삐뚤어졌죠? 그리고 느낌이 약간 남자 느낌이 나요. 왜 남자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턱을 살짝 줄이고 목도 살짝 줄이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는 또 레이어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릴 거예요. 왜냐면 눈동자는 약간 움직이면서 그래야지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그려볼게요. 옷은 이런 원기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니까 약간 남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손도 따로 그려볼게요. 손은 지금 자료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포즈인지 생각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색까지 해야 돼서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드로잉 자체는 제 멤버십에 많은 자료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밑그림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그림이 또 너무 휑한 느낌이 나죠. 이 밑에 있는 밑그림이 되게 그림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자, 근데 이 밑그림을 지우고, 만약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밀도를 원하시면 이렇게 이 정도로 보인 상태에서 채색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도 저는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그리는 걸로 하고 인상 부분을 조금 더 잡아볼게요. 제가 말을 최대한 적게 하는 이유는 번역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어쨌든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혹시 같이 따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요. 코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저는 살짝 명암을 줍니다. 저희가 보는 이 사진의 명암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이 사진대로 명암을 잘 하지는 않아요. 잘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잘 못해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그냥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입 끝부분을 좀 이렇게 진하게 잡아주면 좋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그리는 것 같지만 은근히 디지털 드로잉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걸 다 그대로 표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죠. 크네요. 저는 길을 좀 크게 그리는 편입니다. 약간 만화 스타일로 그려서 그래요. 이렇게 손만 따로 해놓으면 맞춰서 그리기가 편합니다. 몸만 따로 레이어로 나눈 다음에 유동화 툴로 대충 맞췄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그룹을 복사하고 밑에 그룹은 꺼줍니다. 이거는 원본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레이어는 합치고 한 번 더 복사해서 조금 진하게 그려줍니다. 지금 벌써 한 30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채색까지 할 수 있을까?
제가 편집을 해서 이걸 여기까지 몇 분으로 만들지 모르겠는데 벌써 30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처럼 좌우 대칭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좌우 대칭 맞추려는 함정이 걸립니다. 계속 맞추고 있어요. 어느 정도에서 포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만 더. 이마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조금 내려줄게. 자, 이제 채색을 해볼게요. 저는 이 스케치 레이어를 가장 위에 두고 그 아래쪽에다 채색을 합니다. 채색을 할 때 약간 밝은 회색을 먼저 다 깔아줘요. 그 위에 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때부터 기본색을 들어갑니다. 기본색이라고 하면 피부색이나 옷 색깔 같은 거겠죠. 그리고 저는 채색할 때 되게 잉크 브러쉬 중에 스튜디오 펜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펜이 아니고 그냥 진하게 나오는 펜입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이 펜으로 기본색을 칠해줍니다. 자, 처음부터 열심히 칠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위에 레이어가 덮일 거니까 이렇게 칠해줘도 됩니다. 이 손은 이 외곽 라인 부분만 좀 조심해서 그려줄게요. 자, 스케치까지 한 2-30분이 걸렸는데 채색은 몇 분이 걸리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는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헤어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칠할게요. 자, 제가 색을 정할 때 대충 고민 없이 정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다 수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제가 채색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 레이어 개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맨 처음엔 좀 힘들 수 있는데 그것만 말고는 저는 되게 간단하게 채색을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옷. 기본색 입히는 거는 제가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윗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더 묘사를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얼굴 묘사를 해볼게요. 얼굴 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흰색으로 흰자위를 그립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윗집이 이렇게 가끔씩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조금 있다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윗집에 공사를 했나봐요. 자, 이렇게 흰색으로 눈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눈이 완전히 흰색으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합니다.
너무 하얀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면 조금 더 간단하죠. 그 위에 레이어에 눈동자를 그립니다. 네, 이 눈동자를 그릴 때는 이 라인도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면서 그려야 돼요. 이 위에다가 조금 살색보다 많이 어두운 색으로 이 정도 이런 라인을 먼저 하나 그려놓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눈 묘사가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인상을 잡아야 돼요. 지금 제가 어떤 테크닉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색은 너무 단순한 색으로 입혀놨고 위치 파악만 하면서 그리는 중입니다. 이 눈보다 이 눈이 더 커 보이세요? 만약에 이 스케치 선도 같이 수정을 하고 싶다면 이 눈과 눈알과 스케치 선을 같이 선택해서 조절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버튼, 유동화, 리퀴파이 버튼은 여기에 어저스트먼트의 리퀴파이 버튼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푸시만 이용해서 사이즈 조절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수정하는 게 다 레이어로 나눠져 있으니까 수정하기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인상은 좀 나중에 다시 잡아보기로 하고요. 자, 흰자위, 눈동자, 그 위에 눈꺼풀이라고 그럴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3개. 이것들을 클리핑 마스크로 해놓으면 편합니다. 그러면 이 다 얼굴, 이 살색, 채색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클리핑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서 붉은 계열로 입술을 먼저 칠해볼까요? 되게 이상하죠? 이런 채색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손가락 스머지 버튼으로 여러 스머지 버튼도 종류가 있는데 드로잉 쪽에서 이그로크나 이런 드로잉 쪽 브러쉬로 이 스머지 버튼을 설정해 놓고 쓰시면 얼추 잘 맞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그로크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대 준 듯한 느낌을 내는 겁니다. 와, 그래도 이상해요. 이상하죠?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러면 투명도를 줄여주면 됩니다. 투명도를 줄였는데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입의 위치가 너무 높게 있는 거예요. 코랑 그 이유는 이 윗부분의 이 면적을 지금 이 스케치 상태에서는 몰라요. 근데 입술 윗부분의 면적을 칠해 보니까 너무 먼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스케치 선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입을 좀 내려줘야죠.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조금 나은 것 같죠. 얘도 더 줄여줍니다. 이렇게밖에 안 할 거 왜 이렇게 진하게 칠했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 이번에는 더 붉은 계열로 선택을 하고 코 윗부분을 이렇게 스머지 브러쉬로, 제가 쓰는 스머지 브러쉬는 이것보다는
자, 글로밍.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글로밍이라는 그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이 드로잉 탭에. 그걸로 이 스머지 브러쉬를 세팅해 놓고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머지 브러쉬로 살짝 너무 대충 하네. 얘도 줄여줍니다. 이 채도에 비해 입술 채도가 너무 낮으니까 입술 레이어를 선택하고 어저스먼트에서 휴 선택해서 세츄레이션을 좀 올리면, 조절하면 조금 더 이거 좀 나아지는 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자,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 하나 추가해서 눈 묘사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진하게 그려도 상관없고 한번 툭툭툭툭 치는 겁니다. 이 스머지 브러쉬로. 아래쪽도 라인으로 하서 진하다 싶으면 투명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너무 간편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을 한번 채색해 볼게요. 살색을 선택해서, 보통 살색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이렇게 명암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파란색 계열로 명암 처리를 해볼게요. 너무 진한 것 같으면 이때도 살짝 줄이면 됩니다. 투명도를. 그리고 한 이 정도 줄였을 때 색이 어울린다 싶으면 이 색을 선택해서 다시 하나 만들고 기존 거를 지운 다음에 똑같이 그려줍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까 거는 투명도를 줄인 거지만 지금은 투명도를 줄이지 않은 거예요. 투명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의 레이어가 더 나중에 수정하기가 편하거든요. 영한 라인은 얼굴 한쪽으로 가득 차게. 얼굴 묘사할 때 코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암 표현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저는 레이어를 따로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따로 약간 그 두께나 이런 그 투명도를 따로 지정을 하려고 코에 대한 명암 표현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순수 회사처럼 명암 표현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설명은 아직 잘 못하겠어요. 다시 명암 쭉 갖고 와서 여기까지 하고, 옷도 너무 밝은 색 같아서 채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인상을 조금 더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인상을 안 잡고 가니까 뭔가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지는 느낌입니다.
이때는 이 스튜디오 펜 말고 원래 하던 스케치 펜, 나린더 펜슬로 조금 더 다른 묘사를 좀 해. 회화적인 묘사를 해야 될까? 그걸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는 너무 단순한 색을 툭툭 입히는 식이었다면 좀 어떻게 보면 수채화할 때 색연필로 디테일들을 막 조절하곤 하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동자 위에다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이 꾸며보시면 됩니다. 또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스튜디오 펜으로 이런 걸 이렇게 찍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반사시키려면 여기 어저스트먼트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살짝 이렇게 블러를 줘도 좋아요. 근데 저는 좀 담백한 느낌이 좋아서 흰색은 흰색 빛 비치는 거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자, 이 눈동자의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색이 나온 것 같고, 이 아까 그렸던 이 명암도 이게 같은 톤이니까 얘를 좀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코 부분 명암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진한 부분만 또 색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럼 이 색으로 여기도 손에도 간단하게 그림자를 이 옷 윗부분으로는 그냥 레이어를 계속 쌓아가면서 지금은 묘사를 엄청 잘할 게 아니기 때문에 색깔 부분만 특징 있게 툭툭 입혀줄게요.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옷인데 지금 막 그럴 시간이 없어서 뭐 할 거 없을 때는 제 이름을 적습니다. 대충 이렇게 했다 치고 이 옷 레이어 위에 클리핑 마스크를 씌운 레이어 하나 만들고 진한 색으로 명암을 그려볼게요.
제가 하는 이런 명암 표현이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빨간 옷 위에는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좋습니다. 옷은 이렇게 대충 그리고, 옷을 원색으로 그리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핏기가 없어 보여서 얼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색을 또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조정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하다 보면 배경을 또 바꿔보기도 합니다. 명암, 이 명암 있는 레이어에 가서 또 밝기도 좀 진하게 바꿔보고, 채도도 높여보고, 색깔도 막 바꿔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대충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너무 미완성 같기 때문에 머리카락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머리카락도 레이어를 위에 하나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 근데 머리카락은 이미 진한 색이잖아요. 여기서 더 진한 색을 하려면 해볼까요? 자, 머리카락도 제가 어떤 기준으로 그리는지 저도 잘 아직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볼륨이 때문에 이 아래쪽 살짝 명암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은 웬만하면 다 넣어주시면 좋아요. 커다란 덩어리가 넘어갈 때 이 뒤편으로 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좀 부드러운 거를 해주면, 이 부드러운 것도 한 번 쓰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 못 쓰기도 하지만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 뒤쪽으로 가는 것도 선글라스 그림자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뒷부분은 앞으로 넘어간 머리카락, 저 뒷부분 나름대로 좀 진한 색, 그리고 하나 레이어를 더 만들어서 이번엔 조금 밝은 색, 밝은 색은 정말 조금만 그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레이어를 올려서 이번에는 이제 좀 진한 색, 아니 기본 색을 정한 다음에 잔머리를 그려주는 거죠. 잔머리가 킥입니다. 킥.
진한 색으로 해야겠어요. 진한 색으로. 한 가지 더 클리핑 마스크를 한 다음에 눈도 눈 안에서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 색깔을 이렇게 칠할 건데, 그럼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잖아요. 좀 밝은 색이. 이 레이어를 멀티플라이 곱하기로 바꿔주면 아래에 있는 채색된 선에 모두 다 곱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레이어로 나누니까 이렇게 조정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투명도 조절하면서 언제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똑같이 멀티플라이 투명도 살짝만 줄이면 이런 디테일이 아주 살짝씩 겹치는 거죠. 이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자가 막 시작된 부분 말고 끝나는 부분을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줘도 괜찮아요. 뭐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몇 군데만 그렇게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대충 이렇게 끝났고, 제가 끝났다는 얘기만 계속하네요. 자, 스케치 레이어가 하나 있고 밑에 레이어가 몇 개나 있나요? 엄청 많죠? 이 레이어가 저는 채색을 어떻게 보면은 막 명암 넣거나 이렇게 명도의 단계를 막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어서 채색은 간단하게 하는 편인데, 이렇게 레이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어 관리하는 것만 조금 익숙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채색하는데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에 레이어를 올리고 어저스트먼트에서 노이즈를 이렇게 키우면 이런 노이즈가 나타나요. 이거를 스케일을 좀 키워서 이 정도, 이렇게 너무 밋밋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를 저는 컬러 번에다가 놔둔 다음에 투명도 살짝만 한 30% 이렇게 맞추는 편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자국들이 좀 보이죠. 그림이 너무 밋밋하면 위에다가 어떤 아무 형태나 크게 색을 칠한 다음에 이 레이어랑 투명도랑 색 조절을 하면서 이런 효과들을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지금 이게 어떤 빛에 대한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는 거지만 저는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재밌잖아요.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